네, 인사이트 TV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5월 6일이고요. 제가 지난 바로 요 직전 영상에서 약속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즉석밥, 맥주값도 뛴다, 원자재발 인플레이 조짐, 생필품 먹거리까지 도미노 인상, 지난달 소비자 물가 2% 넘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1년도 4월 지난달이죠.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3% 상승했습니다. 2.3%. 이거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근데 좀 보면은 2021년 1월, 2월, 올해 들어서죠. 3월, 지난달까지 4월. 그래서 0.6%, 1.1%, 1.5%, 2.3%에서 꾸준히 지금 소비자 물가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고, 좀 더 그 밑을 좀 내려 보면은요. 그럼 왜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냐? 그동안 그 코로나19 작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러고 뭐 술집 같은 이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이 줄었어요. 소비가 줄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백신도 지금 계속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백신이 영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 소비에 대한 욕구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한 거죠.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자리, 공급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폭증인데 공급은 제자리다. 한마디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이 수요가 폭증한 데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이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크죠. 아, 그럼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구나. 경제가 재가동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인건비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 원자재가 또 부족하대요. 많은 원자재가 지금. 원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무래도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시켜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공산품의 가격이 인상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특히 해운 같은 경우 난리도 아니죠. 수출업체 같은 경우도 뭐 자기네가 만든 제품을 배에 실어 가지고 그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배를 못 구해서 난리래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뭐 BDI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어마무시한 막대한 양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미 4천조 이상을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급부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도 하반기쯤 되면 진정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설사 올라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등을 써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쳐왔죠. 하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옐런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어요. 입장을 바꿔갖고 여기 제목이 뭡니까? 옐런이 쏘아 올린 금리 인상 신호탄, 그죠? 미국 경제가 과열 조짐이 있다. 그래서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이 증시가 출렁거리죠. 아마 깜짝 놀라죠. 나스닥은 이제 주로 기술주 위주잖아요. 기술주라는 게 뭐야? 주로 성장주. 성장주는 저금리의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성장주로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벌벌 떨고 있다 지금.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전 중앙은행 의장 그죠? 예전에 연준 의장을 지냈죠. 경제정책 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옐런이 태도를 바꿨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뭐 지난 바로 직전 영상에서 우리나라 경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거의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다. 전 세계 주요 소비재 가격 인상 현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P&G 대표적인 그 프록터 앤 갬블이죠. 대표적인 미국의 소비재 업체인데 9월부터 기저귀 생리대를 5에서 10% 인상을 했어요. 코카콜라도 조만간에 가격 인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우유를 올해 들어서 50% 야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50% 인상했고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도 즉석밥 지난달 최대 8% 인상했고요. 막걸리 5월달에 최대 35% 엄청 많이 올렸네. 이건 쌀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맥주도 4월달에 1.36%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로 쓰는 그 주요 원자재 중간재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에틸렌은 무려 211%나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에틸렌이 뭐냐면 주로 플라스틱의 소재예요. 소재. 플라스틱 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스판덱스도 58%, 철광석도 올랐고 원유도 30% 이상 올랐고 지금 원자재까지 이렇게 다 올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그 앞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한 대략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4가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쪽으로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뭐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오면은요 최대 수혜주는 금융주입니다. 금융 관련주. 왜?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은행 같은 경우는 신나죠. 금리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금융 관련 주식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나는 좀 ETF 쪽으로 생각이 있다 그러시면 미국의 SPDR 금융업 ETF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은행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률이 꽤 됩니다. 올해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 리츠에 주목을 해라. 리츠. 왜?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뭡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대신에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리츠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 이런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자산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인플레이션이 그 심해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투자처를 옮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참고로 반대로 성장주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의 대표적인 수혜주. 그건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물론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직 금리 인상은 안 했지만 낮을 때 수혜를 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진짜 인상이 돼 버리면 이제 그 저성장 수혜주인 성장주, 기술주 이런 거는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